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218회? 어우, 모르겠네. 네, 2021년부터 시작해서 햇수로 6년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진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만나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도움되고 계시죠?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다들 연금 전문가가 되셨을 것이고요. 네, 연금 전문가 되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랑공간이 오늘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이 뭐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던 것 같고 서울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에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도 오면서 블랙 아이스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연금 많이 준비하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죠?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특별히 불가피한 사고로만 죽지 마라. 그냥 아니면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장소 시대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겨울에 눈 오는 길에 잘못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치시거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 운전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서 봅시다. 네, 행우님 1등으로. 야, 역시 1등으로 행우님 인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요리조리님 반갑습니다. 리은케이님 반갑고요. 바다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기영님도 반갑습니다. 이준관님 반갑고요. 기비호님 반갑습니다. 방화숙님 반갑고요.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셨네요. 네, 두다리님 반갑습니다. 오리님 반갑고요. 구미님 반갑고요.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박지희님, 개인연금에 비과세 연금도 포함된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개인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법상에서 연금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연금저축 IRP만 개인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연금 보험들은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소득이라고 과세 항목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통상적인 개념에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보험, 비과세연금 다 개인 스스로 준비한 연금이니까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관님 눈 조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경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시 출근하셨죠? 네, 정시 늦지 마시고 오실 때 정시 출근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독 눌러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구독 아시겠죠? 구독. 아이고. 구독을 제대로 눌러줘야죠.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자, 왕가님 반갑고요. 블랙스완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반갑습니다. 자, 아레카님, 상품공사 아레카님 오셨네요.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연금 지식이 제일 높아요. 그럼요. 네, 연금 박사 구독하시고 이렇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연금 전문가입니다. 연금 전문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전파하시고 연금 박사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전문가로서 지식도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도 더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PIYRWLKJH님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그쵸? 네. 근데 너무 아이디가 어려우세요. 조금 쉬운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처음이신데, 새로 오셨지만 계속 듣다 보면 연금 전문가 되실 겁니다. 사랑관님 살금살금 그러셨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다치시면 또 안 됩니다. 다치시면 특히 나이 들어 다치면 이제 회복도 안 돼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자,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허비영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좋아요 꾹. 유튜브에서 앞으로 연기연금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우리 허비영님 유튜브에서 연기연금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원래 연기연금은 월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월 단위로 연 7.2%, 월 0.6%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기도 마찬가지. 조기도 연 6%씩 감액, 월 0.5%씩 감액. 그래서 월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월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3개월 연기했다 그러면 0.6 곱하기 3 해서 1.8% 증액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뉴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희망님 종신연금 가입 제한 연령 궁금합니다. 사실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회사별로 상품별로 가입 제한 연령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일시불로 가입할 수 있는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도 가입은 가능한 걸로 나와요.
80세까지도. 하지만 뭐 80세에 가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죠, 사실. 그래서 가입 제한 연령은 뭐 70대, 80대까지도 가능하지만 사실 조금 더 일찍 젊은 나이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제한 연령이 딱 내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79세에 가입하면 뭔가 좋은 수가 나오겠지? 사실 79세에 오셔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많지 않아요, 사실. 자,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우님, 55세가 넘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연금저축 연 10,000원이라도 출금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해당 기관에 종신 또는 개월수 출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연금저축. 직장에 다니고 계셨는데 연금저축이 있으신 거죠. 연금저축은요, 10,000원씩 출금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매년 연차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매년 10,000원이라도 출금하는 얘기는 뭐냐면 퇴직금이 들어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퇴직금이 들어있는 경우. 자, 그래서 퇴직금이 아직 안 받으셨다면 지금 뭐 출금할 퇴직금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한 연금저축 IRP, 개인적으로 불입한 거, 퇴직금 말고 이거는 그냥 55세가 1년차, 56세가 2년차, 57세가 3년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차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연차별로 뭐 10년차, 20년차 할인해 드리는 것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일단 우리 행우님 퇴직부터 하셔야 됩니다. 퇴직부터 아시겠죠? 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매년 10,000원씩 출금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됐죠. 지금 현재 연금 수령 연차, 퇴직금의 연금 수령 연차 기준으로 10년까지는 30% 할인,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추가가 돼가지고 21년 차부터는 50% 할인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 20년 차, 21년 차 이상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할인율이 최대 50%까지.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다 완료돼가지고 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개인적으로 불입한 거 말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차를 매년 10,000원씩 출금을 해서 10년차, 20년차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퇴직소득세율은 최대 30%까지, 아니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이해되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방송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박사 방송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님 반갑고요. 한영님 오늘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미부 네, 611님. 1800-364 여러 번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데 다른 방법 없나요? 아, 네, 그럴 리가요. 1800-3824가 아닙니다. 저희 전화번호 여기 적혀 있잖아요. 1800-3624. 지금 3624. 3624로 업무 시간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저희 센터에서 받아서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리콜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놓치는 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3824 아니고요. 3623입니다. 6 아니고 6 아시겠죠? 3624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한스님 오셨네요. 지난주에 결석하셨군요. 오늘 알람 맞춰놓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연금 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 주유천원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그럼요. 대한민국의 연금을 알리기 위해서 진짜 목이 터져라. 지금 벌써 218회 횟수를 6년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구님 오늘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빠져나가고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받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낼 거 다 내셨고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 잘 받으시고 오래오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아시겠죠? 이제 목돈에서 뺏어 사시는 게 아니라 연금을 타서 쓰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평생 사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바로 받으시는데 여유 있으면 연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 네. 자, 안진마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전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비가 오듯 눈 내렸어요.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연금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셔야 연금을 많이 오래오래 받지 않습니까? 연금 많이 받는 법, 뭔지 말씀드렸죠? 제가
연금 많이 받는 법 뭐죠? 네,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10년밖에 못 살고 가시게 되면 10년밖에 못 받지만 20년 더 사시면 22배 받는 것이고 30년 사시면 3배 받는 것이고 40년 사시면 4배 받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냥 100%, 200%, 300%, 400%로 팍팍팍 늘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뭐, 막, 그냥 자산 관리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아시겠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왜 해요? 하시지. 그런 거는 별도로 다른 자산이 있으면 하시고, 연금은 그냥 안정적인 연금을 평생 받는 게 많고 땡이다. 많고 땡. 아시겠죠? 네, 자, 조미부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미경님, 반갑습니다. 네. 자, ASD님, 기초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 주십시오. 자, 몰님, 선생님 한 가지 여쭙니다. 저희 언니가 실제 65년생, 호적상은 66년생이고 올해 6월에 국민연금 불입이 끝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70세가 되더라도 다니고 싶으면 더 다녀도 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64세까지 불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니는 더 이상 불입 안 하고 싶나 봐요. 자, 일단 우리 언니는 60세까지, 올해 6월까지는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절반 내주고 본인이 절반 내실 겁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시면 7월부터는 본인이 내셔야 돼요. 본인이 안 내도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안 하면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60세가 넘으시면 더 이상 회사가 내주지는 않고요. 본인이 9%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달에 회사가 절반 내줬던 것까지 합쳐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국민연금을 더 불입하는 건 좋은데 60세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줬는데 이제는 내가 다 내야 되면 이건 더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도움 되겠어? 나 안 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회사가 절반을 내줘서 엄청 좋았던 거고요. 본인이 다 내신다 하더라도 낸 돈 대비 가성비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우리 언니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시고 받기도 전에 돌아가신다거나 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신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한 것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이후에 한 10년 이상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 돈 가지고 딴 거 한 것보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한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 돈 우리 몰님, 그 돈 우리 누님 언니께서 전에 국민연금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 국민연금 낸다고 칩시다. 한 4년 동안 더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네. 그거 안 내고 딴 거 한다가 다 말아먹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좀 한 70세쯤 내가지고 내가 그때 말이야 네 말 듣고 말이야 내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해가지고 좀 더 낼걸. 괜히 그거 안 내가지고 말이야 지금 좀 연금은 덜 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연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낼 때 몰라요. 받아봐야 알아요. 그죠? 네. 근데 받아봐야 아는데 지금부터 그걸 내가 알 수 없으니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우리가 미리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자,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다 종교별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종교 가지신 분들은 계시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가봐야 아는 건데 하지만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우리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연금은 뭐예요? 연금은 이미 받아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받아본 사람들이 받을 때가 되면 다 알아. 그죠? 나중에 후회해요. 좀 더 연금 더 많이 준비할 걸. 아시겠죠? 네. 꼭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YW님 반갑습니다. 박명희님 처음 방문. 네. 반갑습니다. 자, 박지희님 50대 중반인데 퇴직금은 없어요. 중도인출 사용했고, 아이고, 퇴직금 다 중도인출 쓰셨군요. 6년 아껴서 1억 정도 은행 적금 예금으로만 모았어요. 나이가 55세, 56세 넘어가는데 ISA 개설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거치식 비과세 연금보험이 나을까요? ISA 50대 중반이신데 퇴직금도 없어요. 국민연금은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기본이니까 있으시겠죠. 네. 자, ISA를 할까 아니면 연금보험을 할까 두 개를 결정하시는 거는 사실 이거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ISA는
국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해라. 3년에서 5년 정도 불입해가지고 그 안에서 저축하고 그 안에서 투자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ISA고요. 연금보험은 처음부터 목적이 연금으로 준비한 겁니다. ISA를 가입해서 나중에 불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3년이나 5년 후에 빼서 목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IRP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목적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보험은 뭐예요?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냥 연금으로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박지희님께서 연금이 부족하다, 그걸로 부족하고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연금보험 거치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나는 연금은 국민연금도 있고 내가 퇴직연금은 없지만 국민연금도 있고 근데 내가 사실 노후에 의료비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목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따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ISA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단 거치식 비과세 이런 최저보장 연금들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연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률이 보증됩니다. 따라서 관리를 하거나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비과세 연금보험의 특징이죠. 하지만 ISA 들어가시게 되면 ISA는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계좌입니다. 계좌.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예금을 가입하면은 이자가 예금 이자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에 따른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펀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펀드도 마찬가지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ISA를 개설해서 돈을 넣는다는 것은 연금 보험에다가 돈을 넣으면 더 이상 관리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ISA는 내가 운용을 따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 계좌별로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송영수님 연금저축을 들었는데 55세부터 연금 계시는데 60세나 65세로 늦춰서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많아지나요? 자, 일단 연금저축 가입하셨는데요.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55세만 넘으셨다면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겠죠. 자, 근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55세에 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내가 언제든지 개시해도 되고요. 평생 개시 안 해도 됩니다. 80세 개시해도 되고 90세 개시해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개시와 관계없이 계속 불입을 해서 또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소득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뭘 개시야? 그러면 90세까지 있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승계해주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55세가 되면 무조건 받아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저축 아시겠죠? 자, 그래서 55세부터 개시가 됐는데 늦추시게 되면 당연히 늦추는 만큼 이자가 불어나면 당연히 더 적립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60세, 65세 늦게 받으시면 연금액이 늘어나겠죠.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 만큼 적립액이 더 쌓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있고 55세부터 받는 것과 60세부터 받는 것이 실제로 종신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세, 65세 늦게 받게 되면 받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내가 기대연명이 85세라면 55세에 시작하게 되면 30년 받아야 되는 것이고 65세에 시작하게 되면 20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종신연금형 기준으로 물론 확정연금형은 큰 차이가 없겠죠. 이렇게 적립액이 늘어나고 종신연금형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짧아지면 한 번 받는 연금액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송영수님 갖고 계시는 것이 연금저축인데 증권사의 연금 펀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 좋습니다.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55세에 연금 받을 때 연금저축 계좌에 쌓여있는 돈이 1억이었는데 60세까지 5년간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5년 동안 까먹어가지고 1억이 8천만 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60세 5년을 기다렸지만 까먹었기 때문에 연금 받는 금액은 더 떨어지겠죠. 자, 결국은 뭐냐? 늦출수록 연금을 받는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늦추는 만큼 적립액이 더 많이 쌓이나를 기본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쌓이지 않는 연금들은 굳이 늦춰봐야 필요가 없겠죠. 특히 연금저축, 우리 성용수님 어느 회사에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재보험 연금저축이라면 그냥 무조건 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둬봐야
수익이 거의 안 나기 때문입니다. 자, 김씨님 반갑습니다. ASD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개인연금이 기초연금 선정할 때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연금 일시형, 거치형,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종 금액으로 환산하는 건지요. 자, 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신 것들 어떤 거냐면 기초연금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때 개인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금 수령 전이라면 쌓여있는 적립액 기준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쌓여있다. 1억을 기준으로 거기에 대한 재산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금으로 개시했다? 그러면 매달 받는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시금에다가 거치형 이자까지 포함해서 아직 연금 개시 전이라면 그 쌓여있는 총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겠죠. 어쨌든 네, 그 상품이 비과세라고 해서 기초연금 산정 시에 제외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과세든 과세든 관계없이 기초연금은 모든 재산을 다 봅니다. 자, 김명우님, 비과세 한도가 초과해서 연금 개시 때 연금소득세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 한도 및 연금소득세 적용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네. 자, 네. 자,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우님.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연금 비과세 한도,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월 150만원, 뭐 일시불로 1억, 이런 한도를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걸 초과해서 추가로 가입하셨다면, 그때는 연금 탈때 연금 소득세가 아니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괜찮다라고 얘기 드셨는데, 자, 이거는 좀 여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 좋은 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은 일찍 죽으면 좋은 보험이에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일찍 죽으면 좋은 보험, 다시 말해서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해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세법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 전환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10년만 유지하시면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김영우님. 그러니까 설계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연금보험은 지금 추가로 가입하셔봐야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비과세가 안 되니까 연금보험 하지 마시고 요거를 종신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한도가 없으니까 무제한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비과세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과세는 원금에 비과세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금은 원래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원금은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금을 낸 돈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비과세냐? 원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세고 그걸 면제해 주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김영우님 꼭 알고 계실 게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받으면 비과세입니다라는 말에 현혹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앞에 계신 분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좋아. 그러면 도대체 이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수익이 얼마야, 수익이?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했더니 원금도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내가 낸 돈이 5천만 원인데 받는 돈이 4천만 원이면 그건 손실 보는 거예요. 손실. 세금이요. 원래 손실 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했더니 5천만 원을 냈더니 1억이 돼요. 1억이 돼가지고 그 차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그래서 한 15.4% 부과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이 9,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쵸?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가입했더니 내가 5천만 원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수익이 조금 붙어가지고 6천만 원 됐어. 6천만 원. 그쵸? 그게 비과세래. 자,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 내가지고 6천만 원 냈는데 비과세 받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 원 냈는데 1억이 돼가지고 세금 조금 내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자, 꼭 여러분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무조건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비과세라는 것이 결국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의 전제 조건,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손실을 보는 이런 상품은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장난, 현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선홍님 반갑고요. 네, 뉴용노이님 분할연금 받을 시에 전 남편이 사망해도 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자, 분할연금을 받게 됐는데 전 남편이 사망했다. 이미 분할연금을 받아왔다. 내가 64세가 넘어가지고 내가 이미 분할연금을 받았다. 이혼한 거 아닙니까?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든 살든 관계없어요. 나한테 넘어왔으면 끝난 겁니다. 내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나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분할을 해줬는데 전 남편이 사망을 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분이 받던 연금 못 받는 것이지, 나는 분할해서 받았으면 그 분할 받았던 연금은 평생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분할연금을 다음 달부터 받기로 했어요. 이제 한 달 후부터 받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달에 전 남편이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분할연금을 받아온 이후에,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망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발생하기 직전, 내가 연금을 한 달 받기 이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분할연금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연금 받으시려면 분할연금을 받는 첫 달, 한 달이라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 남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미 받은 이후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토르범님 안녕하세요. 연금 10년 초과인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급사 위험 있는 지병이 있어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급사 위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히 사시더라고요. 건강을 잘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지병이 없으신 분들이 괜히 건강 가시하다가 한 방에 가시는 거고, 그리고 네,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꾸준하게 건강 관리해서 오래 사시는데요. 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내셨다면 일시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시금 받으려면 10년 미만으로 가입하셔야 되거나, 10년 초과하셨다면 일시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이민 가시거나 뭐 이러면 방법은 없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김치님 52세 주부입니다. 현액연금 10년 납입 완료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여태껏 수익이 안 좋다가 요즘 코스피가 좋아서 수익이 120%가 되었는데 지금 좋을 때 해지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완료한 지 5년, 납입하셨고 완료한 지 5년 되셨죠. 근데 연금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가입하신 연금이라면 굳이 해지하시는 것보다 이제 수익이 더 좋다면 여기서 투자를 이제 종료하고 안전자산, 안전한 펀드로 옮기시고 나서 좀 이따가 연금으로 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지수를 보시면 꾸준하게 또 국가가 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막 해지하거나 이럴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연금으로 있는데 수익 좋다고 해지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지하신다 하더라도 더 좋은 개인 연금으로 옮기셔야지, 연금을 깨서 딴 거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거라도 깨지 말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깨지 마시고, 깬다 하더라도 결국은 더 좋은 연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연금에서 연금으로 전환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좋은 연금이 수익 좋다고 그냥 깨버려서 연금이 사라지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자, 몰림 도움 되셨죠? 네, 꼭 우리 언니에게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리모님, 박사님 96년 10월생인데 1월부터 임의가입 신청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9만원씩 30년 넣는다면 올해 생일 지나 11월부터 넣는 게 좋겠죠? 1월부터 넣으려니 왠지 10개월은 공짜로 넣는 기분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연금 수령도 생일 지나 받으니까 생일 지나고 임의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월수로 보지 가입 연수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달을 먼저 넣었으면 그 10달치가 더 연금액에 가산되는 것이지, 뭐 1월달에 가입한 사람이나 12월달에 가입한 사람이나 똑같다거나, 뭐 생일 전날 가입한 사람이나 생일 다음 달에 가입한 사람이나 똑같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넣으시고요. 특히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9만 원 아닙니다. 9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후년 늦추면 늦출수록 더 비싼 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찍 넣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6년 10월생이 9만 원씩 계속 넣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국민연금도 충분히 낼 만큼 20, 30만 원 이상 내셔야지 나중에 연금액이 현실적으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최저 금액만 내시는 것은, 그렇죠? 가성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9만 원씩 내가지고 3, 40만 원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조금 더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몰림
선생님 주말에 자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동생네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인데 동생은 65세에 일시불로 탄다고 하네요. 한참 동안 연금으로 받으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구감 돈 알아보신 국민연금 기관 불신이 있어서 일시불로 받는다고 제부 혼자만 연금 받을 거라고 하는데 선생님 채널을 소개해줘도 걱정입니다. 네, 뭐 안 들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뭐 돈이 뭐 많으시다면 뭐 국민연금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지금 65세인데 65세가 국민연금 기관 불신, 나라 불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론 정치적으로 내가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노후를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분이라도 그렇게 일시를 받아가 주셔야 국민연금 비금이 조금 더 안정되는 것이니까 우리 그 일시금 받아가시는 우리 동생님께 감사하다고 국민연금공단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빈모아님 안녕하세요. 추납은 60세까지지만 이미 계속 가입한다면 연금 수급 전까지 납부해도 됩니까? 그럼요.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60세 전도 가능하고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추후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시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자, 안단태님 오셨네요. 공적연금, 봉적연계제도로 연계해서 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했거든요. 기초연금 못 받는다면 억울하네요. 네. 공적 연계제도로해서 연금 받는 공무원들, 네, 기초연금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을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연계해서 수급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거든요. 아니, 기초연금 받거든요. 기초연금을. 그런데 10년 미만 가입이었지만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못 받는다. 요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조항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민홍님, 본인이 공무원이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도 기초연금 안 나와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민홍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본인과 배우자 다 못 받는데 공무원이었다 하더라도 10년 미만으로 재직해서 일시금으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그냥 다 가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요? 얼마 이상이면 대상이 안 되나요? 국민연금 월 200이라 하더라도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른 재산 하나도 없이 국민연금만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이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부부 가구인 경우에 국민연금 월 200 받아도 다른 소득의 환산액이 추가로 한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죠. 자, 복동원님 반갑습니다. 자, 김현미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가 8억이고 70세부터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연금 월 얼마 받나요? 우리 김현미님 시세 8억인데 실거래가 8억이시겠죠. 근데 이 KB 시세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세 8억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한국 부동산 시세가 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70세부터 가입하시게 되면 여기 70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김현미님 본인 70세가 아니라 부부 중에서 연소자 제일 어리신 분의 나이가 70세여야 돼요. 내가 70세인데 내 배우자가 68세다. 그럼 68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연소자가 70세인 경우에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연금 얼마 받나요? 네, 1억당 30만 원, 29만 5천 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8억이면 83, 24, 240만 원. 네, 받겠습니다. 월 240만 원씩 평생 받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본인 직접 다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린지님. 박사님 70년생 월 92,700원씩 65세까지 납부할 때보다 월 18만 원으로 증액하면 65세 받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18만 원씩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받는 금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액도 줄고 건강보험료도 많아진다는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입니다. 65세까지 납입한다면 412개월입니다. 자, 일단 네, 우리 린지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기초연금 못 받을 거, 건강보험료 늘어날 거 이런 거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겁니다. 그죠? 구더기 무서워도 장을 담궈서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그냥 굶어 죽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여러분 고민하실 때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9만 원씩 내시는 게 좋으냐? 18만 원으로 늘리는 게 좋으냐? 당연히 18만 원 내셔야죠. 9만 원 내면 가성비는 가장 좋은 구간이지만 연금액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추가로 9만 원 더 내시면 18만 원 내시면 전체 가성비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무조건 최고 효율적으로만 내려고 하지 마셔라. 적절하게 금액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정민님 55세 혼자입니다. 현재 9만 원 내고 있는데 65세 만기 시 예상 금액이 130만 원입니다. 다른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부족해 보여. 국민연금 높여서 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개인연금이 좋을까요? 일단 국민연금을 조금 더 높이십시오. 네, 13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시네요. 과거에 더 많이 내오셨거든요. 네. 조금 더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국민연금은 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20만 원까지, 한 9만 원에서 한 20만 원으로 한 10만 원 정도 늘리시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개인연금도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혼자 사시니까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 받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자, 그러면 사실상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뭐 기초연금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사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일단 국가에서 만든 공적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시면 개인연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린지님 임의가입자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요. 네,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시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노후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네. 정답은 국민연금 납부할 때 소득공제 받았으면 연금 탈 때 세금 내는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안 받았으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낸 돈 중에서 절반은 소득공제 받았고 절반은 소득공제 안 받았다? 그러면 노후에 연금 탈 때 절반은 세금 내고 절반은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납입할 때 소득공제 안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내가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득공제 혜택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금 탈 때도 더 이상 추가로 과세하지 않고 세금 없이 연금 받게 됩니다. 자, 스마일 K님 연금 계좌 3개, 세액공제, 안세공, 개인 IRP인데 한 개씩 게시하다가 마지막 3개 다 게시해도 무조건 한도는 1,500만 원인가요? 그럼요. 자,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한도 1,500만 원은 내가 보유한 모든 연금 계좌에서 그 해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합산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계좌가 3개가 있어요. 그럼 계좌별로 한도가 또 있습니다. 계좌별로 뭐 대략 10분의 1 이렇게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받으시는 거지만 여기 500, 저기 500, 저기 500 받았는데 요 3개를 합쳐가지고 1,500만 원 이내면 상관없는데 요 3개를 합쳐가지고 1,50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또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초과 금액만 내는 거 아닙니다. 1,500이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전액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0만 원 이내에 받으셔야 되고, 이 1,500만 원은 계좌별 한도가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올해 게시하는 연금저축 IRP에서 수령하는 모든 연금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자, 마스터금님 작년에 반납금과 추후납부 1,500만 원 내고 연금이 매월 50만 원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4월 연금 마지막으로 납부합니다. 현재 최고 금액으로 내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연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호룡님 저는 무직인데도 배제되어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다 주면 좋겠는데 재산세, 소득세 등등 세목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으로 개선은 불가하나 공급료 처음부터 이것저것 따져서 정부에서 미리 배제하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안 드리고요. 또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의 배우자도 못 받거든요. 자, 이게 뭐 어떤 조건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공무원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도 못 받습니다. 자, 근데 공무원이 돌아가십니다. 공무원이 돌아가시면 유직연금이 지급되죠. 유직연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냐? 공무원 유직연금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그죠? 네. 자녀도 수급권자니까. 그래서 자녀도 받고 배우자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자녀가 공무원 연금의 유직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65세가 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그 아버지의 유직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얘는 그래서 공무원의 유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의 배우자 받아 못 받아.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왜? 공무원 유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그 자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못 받아.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공무원분들 좋은데 공무원분들은 연좌제에 걸려 연좌제. 공무원 본인만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배우자만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5명이야. 그 5명 쫙 다 기초연금 못 받아. 그리고 그 5명이 결혼을 했어. 그 배우자 쫙 다 기초연금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런 게 현재 공무원 기초연금 규정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법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살아있으면 본인만 기초연금 못 받고 본인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 받지만 공무원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그죠? 네. 자녀들이 공무원 유족연금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무원 연금의 기준이 돌아가시는 순간 자녀들에게 무조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자, 뭐 개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빨리빨리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맛소금님 임의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임의 가입 하셔야죠. 임의 계속 가입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연금 더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납도 하셨고 추납도 하셨고 임의 계속 가입까지 하고 연기 연금까지 하셔야죠. 그죠? 네. 다 해서 국민연금 잘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열매님 반갑고요. 순사님도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맥수지타님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예상 지급액이 다르네요. 더 적어졌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국민연금이요? 더 적어질 리가 없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겠죠.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연금액이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자, 수사님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퇴직하면서 사업자로 월세 나오는 거로 의료보험 측정해서 나오나요? 자, 직장인이시면 직장가입자, 사업장가입이거든요. 자, 그런데 퇴직하면 사업자로 월세 나온 거로 의료보험 측정해서 그죠?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 소득의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내이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보수 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상이시게 되면 그때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사업자로 받으시는 거, 소득 있는 거, 월세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다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측정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직장가입자이냐 지역가입자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자, 서동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근로소득 얼마 이상부터 국민연금 감액과 연기가 되는지요? 근로소득 기준으로 현재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죠. 자, 그래가지고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대략 한 520만 원 정도의 그 소득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0에서 700만 원 사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600만 원 이내이면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감액이 안 됩니다. 이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대략적인 거는 아마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월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6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자, 조미부님, 네, 60년생 1월생인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번 달로 연금은 끝납니다. 추납 부분 86개월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추납 중 선택한다면 어느 게 좋을까요? 차이가 뭐 있겠는지 한번 물어봐셔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추납은 과거에 못 낸 걸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 뭐 소득공제 효과까지 늘어난다면 추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번은 내고 끝내는 거니까요. 둘 중에 꼭 선택을 한다면. 그죠?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내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한 번은 내는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어느 게 좋을지는 국민연금공단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자, 지니킴님. 네, 안녕하세요. 74년 2월생이고 결혼 후부터 쭉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업소득 발생으로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납부했는데요. 94년 10월부터 22개월 냈던 건 타먹으셨어요. 이거 반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부터 18개월 내고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둬서 그 후에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 공백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미래 연금액을 많이 탈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그렇죠. 자, 일단 타먹으신 거 반납 가능하신지 확인하셔가지고 도로 토해내시면 반납하시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99년부터는 안 낸 기간에 대해서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그걸 추후 납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우리 지니킴님은 여기다가 물어보실 게 아니라 내일 아침 9시에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반납 추납을 꼭 한번 물어보셔서 그거부터 먼저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연금액을 늘리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늘리시는 게 좋긴 한데 한 가지 보실 게 있어요. 한 가지 우리 지니킴님이 남편분 국민연금 보셔야 돼. 남편분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두 분 다 건강하게 사신다면 국민연금 반납, 추납 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는 경우에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해 왔다면 거기 유족연금이 더 크거든요. 그 유족연금 받는 순간 내 본인 연금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이 알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최소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납, 추납 다 하셔가지고 늘려놓으시고 기본 금액으로, 그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할지 말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니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거든요.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기초연금 문제 많죠? 부자들도 줘요. 맞습니다. 이제 기준을 빨리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리모님,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95,000원 가입했을 때 10년 납은 20만원, 20년 납은 40만원, 30년 납은 60만원 받는다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자, 10만원씩 10년 내면 20만원씩 평생 받고, 10만원씩 20년 내면 더블로 40만원, 10만원씩 30년 내면 더블로 6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시면 예상연금 월액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준다고. 아시겠죠? 네.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리7370님, 65년생이라 임의가입 20만원 넣다가 작년 11월부터 월 50만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20만원 납입하면 79만원이고 50만원 납입하면 8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30만원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더 많이 내시는 것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50만원씩 몇 달을 더 내는지를 보셔야 돼요.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30만원 다른 곳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뭐 적게 내시라는 추천은 잘 안 드려요. 근데 그럼 얼마가 적절하냐? 우리 리님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할까 50만원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불입해왔던 국민연금의 평균 보험료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30만원이라는 거야. 그럼 30만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의 평균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평균 보험료를 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들꽃님, 올해 4월 국민연금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처음 받은 사람들도 물가 인상 2.2% 추가로 더 받는 건가요? 그럼요, 네. 내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 중에도 물가가 반영돼서 재평가가 돼가지고 연금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이 딱 개시가 되면 그 해부터 연금 받는데 그 해의 물가 상승률 내년에 또 적용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은 내 연금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재평가를 하는데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시텐님, 와이프가 위슨인가? 위시텐인가? 위슨?
위시텐? 스펠링 어렵네. 와이프가 89년생 사학연금 대상인데 교직원공제에 150만원 연금저축펀드 연간 600만원, IRP 연간 300만원 불입하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89년생이시고 사학연금 교직원이신데요. 교직원공제 150만원, 연금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자, 일단 풀로 하시네요. 뭐 엄청 하시는 거 뭐 좋습니다. 일단 우리 위시텐님 아이 낳아서 잘 다 키우고 계신 거고 주택 마련도 다 끝나셨죠? 네, 돈이 여유가 있으신 거죠.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교직원공제 150만원 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풀로 그 150만원까지 가능한가? 네, 하시고 연금 펀드를 하시지 마시고 IRP 하십시오. IRP. 연금 펀드를 하게 되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냥 뭐 연금 펀드 600, IRP 300 하시겠다는 거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IRP에 넣어서 TDF라든가 이런 자산을 편입해가지고 하시면 연금 펀드를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좌를 자꾸 나누는 것 그렇게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관리만 어려워지니까 그냥 어차피 연금 펀드보다 IRP가 훨씬 더 큰 틀에서 더 큰 계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IRP에 900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무리하셔서 넣으시는 건 좋은데 이 얘기는 다른 자금들이 좀 더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면 89년생인데 올해 얼마야? 35, 6, 7? 네, 30대부터 너무 많은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죠. 여유가 있으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동희님, 들꽃님 감사하고요. 두아이맘님, 기초연금 소득 인정이 올라갔을까요? 예, 소득 인정의 소득 선정 기준액이 올라갔죠. 선정 기준액. 그래서 단독 가구 247만원, 부부 가구 39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3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자, 안다트님, 과학기술인공제는 연간 1,500만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과학기술인공제는 연금저축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이 과학기술인공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외되겠습니다. 자, 몰림. 교직원공제 무조건 갖고 오셔서 전해주세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복리라서 더 좋고요. 저는 공제에 불입하다 해지를 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몰림 교직원이시군요. 네. 교직원공제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직원공제는 말씀하신 대로 수익도 높고 복리인 경우도 있고, 복리라서 좋고, 그래서 좋긴 한데, 더 좋은 게 뭐냐면, 교직원공제는 급여에서 떼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월급 받아서 한 달에 50만원 저축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급여에서 50만원 띄고 줘.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입하다 보면 돈이 쌓이는 구조. 그게 바로 교직원 공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대상이 되신 분들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물체지님,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지요? 이혼하면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안 주기 때문에 이혼하시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분할연금 받아. 분할연금 받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연금 받고 기초연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뚜기님 60만원 10년 납 5년 유예하고 70세에 받기 시작하는데요. 연기하셨군요. 아닌가? 이제 1년 4개월 됐습니다. 화폐 가치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데 70세부터 54원 정도 그때 돈이 휴지가 될 만큼 가치가 떨어질까봐 계속 넣는 게 맞는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에서도 너무 늦게 넣었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투자가 더 낫지 않나 합니다. 56세 9월쯤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상품인지 모르시겠지만 네, 뭐 개인 연금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지금 뭐 계속 뭐 물가가 오르니까 휴지가 될 만큼이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언론에 너무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돈이 왜 휴지가 되죠? 돈이? 네. 네, 그거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처럼 뭐 좀 돈이 100달러짜리가 휴지보다 못한 이런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상한 뉴스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환율이 올라가지고 뭐 달러 가치 대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해외 안 나가면 상관없어요. 해외를 나갔을 경우 우리가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면 달러 가치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연금들이 대부분 다 일정한 수익은 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사실 화폐 가치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딴 걸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걸 흔드실 필요 없어요. 괜히 이렇게 해서 깨시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쪽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낫다고 생각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100% 확실하다 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옮기셔야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투자했다가 오히려 화폐 가치 보전은커녕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안 좋은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했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실 때 지금 단기적인 상황이라든가 너무 과장된 뉴스에 현혹돼서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 가다가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흔들렸는데, 야, 비행기가 이제 고꾸라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싹 막, 와, 좌지우지 막 우왕좌왕 하고 있으면 더 많이 흔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홍이님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눈꽃님 64년생 국민연금 끝났고 월 50만원 받게 되고 개인연금 약 48만원 교회는 없으며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다니려고 합니다. 연금이 부족해서 1억으로 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1억으로 연금 받는 방법 지금부터 일시납 연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뭐 투자하실 게 아니라 연금이 하실 거라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금 솔루션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꽃님 우리 센터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일케이님 개인연금 3개라도 한도가 1,500만원이면 안세공을 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찾았으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자, 안세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은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세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은 그냥 일시불로 다 빼셔도 됩니다. 1,500이 아니라 1억 5천 15억을 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연금계좌 3개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연금계좌 3개가 전부 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계좌든 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은 1,500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다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자, 진W님 5년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요. 추납 이미가입으로 현재 70을 100만원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냥 둘까요? 60개월 추납 이미가입은 7년 내려고 합니다. 할 거 하셔야죠. 5년 미리 받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할 건 하셔서 국민연금 늘리셔야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물어보시면 저는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할 필요가 없으신 분도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연금 하실 때 여러분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연금을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단문 단답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답을 원하시면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분의 나이라든가 현재 상황이라든가 가족관계, 배우자 연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서 그냥 다른 정보 다 빼놓고 내가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연금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적은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문으로 물어보시면 단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정말 구체적인 답변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개인의 정보를 공유해서 상담이 진행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종합적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님 68년생입니다. 월 10만원씩 20년 나왔는데 예상연금 금액 49만원인데 5년 조기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아무래도 49만원 받으신다면 조기 신청하시게 되면 여기서 오전이기 때문에 30% 감액된 금액 받으시겠죠? 한 34만원 정도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30% 감액된 금액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배제크님 내년에 연금저축을 5년간 수령할 예정인데 매월 수급이 좋을까요?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고인플레라 일시불로 1년간 주식을 사고 싶어서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연금저축을 수령할 계획인데 기존의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빨리 받고 싶다. 해지하게 되면 다 세금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이러실 경우에는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빨리. 그렇죠? 그러면 5년간에 싹 빼시고 만약에 1년에 한 번 바로 첫 달에 뺄 수 있으면 딱 빼가지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을 받는 조건에서는 매달 꾸준하게 받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배제크님 목적이 이걸 내가 받아서 연금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수익이 낮은 연금저축이라서 빨리 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후다닥
빨리 빼서 그걸로 딴 걸 하십시오. 다만 일시불로 빼서 1년간 주식을 샀는데 1년 전에 주식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좀 늦게 뺄 걸.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헬레나님, 자녀 건강,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되셨네요. 남편이 6월부터 220만 원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건강보험 산정이 10월이면 그전까지는 연금 연기하고 받는 방법 어떠신지요? 네. 일단 국민연금 수령하시게 되면 220만 원 받으시니까 연간 2천만 원 넘어가시겠네요.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올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탈락하려나? 올해 2월부터 받으시게 되면 네. 소득이 있으면 어쨌든 바로 탈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산정이 10월이면 그 전까지 연금을 연기한다. 연기하면 연기하는 만큼 어쨌든 안 받으시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시겠죠. 그죠? 자, 이거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적용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미리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건강보험공단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노킴님 감사합니다. 천천히님, 박사님 퇴직연금 IRP AI 운용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개인적 수익보다 괜찮을까요? AI 운용, 진짜 AI가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AI도 더 발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AI 운용도 결국 인간이 일정 부분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네, 그죠? 네. 아니 AI가 운용할 거면 이제부터 개인은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개인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로봇가 하는 세상이 올 텐데 글쎄요. 네,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AI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AI가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AI끼리 경쟁할 거 아닙니까? 결국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잘하면 내가 못 먹는 거고 내가 잘하면 제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영님 감사하고요. 오리님 감사하고 남박사님, 이경님, 배제크님 1년치를 한 번에 받아서 미국 주식 한 번에 잘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꽃님 한 분 한 분 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김치님, 경혜님, 경물치즈님, 아레카님, 이중관님, 몽당이님, 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눈꽃님, 몰님, 들꽃님 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또 218회 연금박사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연금박사는 사실 저녁에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몸 얼굴도 안 좋은데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땡기거나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연금방송 막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눌해지고 있다, 평소보다 잘 못한다 이러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댓글로 박사님 지금 안 좋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이라도 가보십시오. 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건강도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금박사 라이브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타민C 꼭 먹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건강 열심히 챙겨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눈 조심하시고 또 날씨 추위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